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K증권 홍은기 차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금리 인하 뉴스에도 시작은 좀 경계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마지막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단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미약품, 두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한미약품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12월 초에는 외국인이 쭉 매집하기도 했었고 이번 주 들어 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한국형 비만 치료제의 시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 채우고 날아올라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미약품이 사실 비만 치료제 국산 관련해서 좀 대표 종목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요즘 일동제약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부러운 마음도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미약품도 일동제약처럼 비만 쪽에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에서 자체 개발한 그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랩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이제 치료제인데 주 1회 또는 이제 월 1회에 이제 투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반감기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 약을 투약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결국 이제 이런 장점들이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접목이 돼서 장기형 치료제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과거에 이제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됐었던 이제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이제 인슐린을 촉진시키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제 당뇨병이랑 비만 쪽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용체 작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40주 차에 들어서는 체중 감량이 30% 정도의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GLP-1 계열의 부작용 같은 것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인의 이제 체형 그리고 이제 체중 등을 이제 반영한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빅파마에 있는 비만 치료제 대비해서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대상 이제 식약청으로부터 이제 지정이 됐고 이런 지정들이 결국에는 빠른 이제 품목 허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내년에 이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와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GLP-1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매년 연평균 20% 정도로 이제 성장이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미국에 있는 WTO에서도 이제 비만 자체를 개인의 이제 식습관에 대한 문제로 이제 칭하기보다는 질병이죠. 예, 맞습니다. 네. 질병으로 재정의한다라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단어들이 좀 어렵죠. 네. 에피노페그뉴타이드인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술일 같은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에피노페그뉴타이드의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력이 이런 이제 치료제로서 이제 나아가고 있고 사실 이 간염 치료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화이자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메시 관련된 치료제를 이제 포기한 만큼 네. 한미약품에서 조금 더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해서 이런 쪽으로도 두각이 나오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지방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머크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결과가 이제 곧 올 연내에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연내 혹은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상 이제 지나가서 3상이 되면은 이제 해당되는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취득할 수 있어서 단기적인 이제 그 성과도 같이 한미약품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에서도 한미약품의 이제 다양한 이제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명하죠. 고지혈증 이제 치료제 로슈젯 같은 경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134억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제품 또한 883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비하지만 네. 평택에 이제 CMO 공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미비하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이제 생물보안법에서 조금 이제 열애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상승 모멘텀으로도 분명히 이제 작용할 수 있어서 한미약품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약도 있고 기존의 뭐 공장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비만 치료제까지 하고 있다. 뭐 여러 매력점들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김진경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 내년엔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한미약품만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4일에는 이제 한미 비전대회를 좀 열었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연 매출을 지난해 2배가 넘는 한 3조 5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한 건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든지 신제품을 또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만성질환 이 치료제 분야에서도 좀 더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실적 달성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년마다 이 주주 환원율을 20% 이상 유지를 하면서 주주 가치 제고에도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목표를 공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이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또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또 어떤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그 성과 임박에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해외 시장도 좀 공략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겠다면은 네. 이 항암 신약도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항암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차세대 면역 조절 이 항암 혁신 신약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표적 이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들도 좀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특히나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 개별적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주가도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의 경우는 이런 개별적인 내용을 보류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에 좀 더 집중하면서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 나가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한미약품이 지금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R&D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각 부분마다 이 성과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투자 심리에도 기대감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게 돼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이제 주가가 소폭 좀 상승하는 경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좀 더 성급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21선 부근에 조금 43만 원, 44만 원 이 정도 부근에 어느 정도 좀 더 눌림
그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금 관심이라든지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제약바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미약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전고점 돌파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높은 목표가를 잡으시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목표로 삼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눌림목이 오는지 잘 체크하셔야겠네요. 다음은 홍은기원의 기술적 분석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고 하면 목표가 좀 어디까지 잡으세요? 전 고점인 49만 4천 원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있고, 조만간 이제 나올 아까 이제 머크사와에 대한 이제 2상 그리고 이제 3상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력이 입증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현재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도 43만 원 부근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분할로 접근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도 49만 4천 원 전 고점 부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자면 뭐 ADC에다가 RNA까지도 좀 테마가 돌고 있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신약보단 비만 치료제를 보는 게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비만 치료제도 좋고 ADC 관련돼서도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2, 3년 전부터 이미 시세가 이제 나와주고 있었었고, ADC 관련해서도 이제 항암 쪽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표적 항암제라던가 이제 나아가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오늘 크게 이제 떴고,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금이 이제 크게 떴는데, 어쨌든 비만 쪽에 대한 시장 파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ADC 관련된 항암 쪽에 대한 시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굳이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쪽에 이제 맞춰서 같이 양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좀 투트랙 전략을 써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건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오늘 2천억 원 넘는 강한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도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가는 시그널인 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26년도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압도적인 수주 기록 달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이 뭐 정책 모멘텀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원조 모멘텀을 가장 더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수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게 뭐 토목이나 인프라 같은 건설 쪽 수주인 건지 원전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건설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돈이 좀 불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주에도 개별적으로 이 수주를 얼마만큼 좀 달성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주가에 작용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현대건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 정비 수주 실적만 해서 한 10조 원가를 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국내 도시 정비 시장의 경우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좀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비,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수주에 대한 실적이 쌓아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역대로 좀 최고 이제 연간 수주 실적을 또 공시했는 상황인데, 단일 건설사가 전체 시장의 한 2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장 흐름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사실상은 2조 8천억 원을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2022년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물론 2023년대에는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다시금 6조 원대로 좀 반등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경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정말 역대급의 수주로 좀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
대해서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핵심지에서 연이어서 이제 대규모적인 사업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10조를 좀 돌파하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현대건설의 경우 좀 강한 브랜드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브랜드력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브랜드를 통해서 더욱더 기업 이미지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만에 가지고 있는 큰 경쟁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현대건설이 또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고한 성장을 유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지만은 네. 이 현대건설의 경우는 좀 더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이 수주에 대해서 기대거리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이 도시 정비 관련 수주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셨네요. 다음은 홍은기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안 됐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이제 네, 다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26년도에는 이제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네. 원전 관련된 이슈도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년에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건설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이제 그 많이 꿈틀꿈틀 걸었죠, 계속. 예, 네. 맞습니다. 많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제 정부 정책 이제 9월 7일에 대한 부동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뭐 136만 호수를 이제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가 9월 7일에 나왔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우선 이제 뭐 그 2만 9천 호 정도 이제 빠르게 이제 호수를 늘리겠다 이제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제도 가시화되면서 중소형 쪽에 대한 건설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움직였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움직였다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구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고 수주에 네. 대한 그런 이제 니즈가 더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상지건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일성건설, 한신공영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이제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이 이제 조금씩 움직인 흐름이 이제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장에 이제 연계되는 큰 모멘텀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더 이제 큰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힐스테이트라던가 DH 같은 이제 두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시성도 앞으로는 더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정부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62조 8천억 대의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의 이제 SOC라던가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국내 쪽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는 사실 원전 쪽이 이제 조금 더 크죠. 네. 네. 지난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 쪽에 대해서 기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제 계약이라든가 시공 이런 쪽에 대한 이제 EPC 쪽은 아직은 가시화되진 않았는데 내년에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계약들이라든가 나와줄 거로 보고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엄청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원전 자체가 이제 11기가와트급의 미국 그 수치로 따지면 700조 정도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대건설이 미국 쪽에서 대형 원전 쪽에 대한 공급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레퍼런스로 이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대형 원전 시공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이번 달이었죠.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SMR 이제 착공 쪽에 대해서 1조 1천억 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대건설의 이제 주요 파트너사인 홀텍이 이제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SMR 쪽에서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 쪽에서 현대건설이 더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미국 북미 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에서도 이제 있죠.
체코의 이제 두쿠반이라던가 루마니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다녀오신 튀르키예의 이제 MOU 쪽도 이제 관련이 있고, 불가리아 이제 신규 원전 2기 이쪽에 대한 이제 예정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현대건설의 건설 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북미와 그리고 이제 국내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원전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 상승 모멘텀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홍은기 의원은 원전 모멘텀에 조금 집중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진경 의원께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현대건설이 이렇게 좀 들썩인 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상승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살짝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규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대건설 이동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이제 다른 원전 쪽으로도 또 시선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전 관련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현대건설만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으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건설업황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어느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짧게는 1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11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기적으로 지켜볼 종목이긴 하지만 11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체크해봤고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오브 종목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수페타시스,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글로벌 AI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모든 내용은 다 알겠는데 여기서 더? 라는 물음표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AI 최대 수혜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고가 행진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반도체 투톱이 흔들릴 때에도 강하더라고요. 그냥 보유 계신 분들 너무 부럽기만 한데 먼저 AI 모멘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홍은기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15만 원을 돌파를 했고 한 5.8% 정도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금일 보합권 정도로 금일 이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사실 15만 원이 이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방향성을 좀 유심히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자체를 15만 원으로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15만 원에 대한 가격권이 조금 의미 있고 금일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과거부터 이제 그렇죠. 주가가 쭉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업군을 이제 영위하시는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이제 인쇄율 기판 PCB를 이제 제작하고 글로벌 이제 사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제 1단형 PCB뿐만 아니라 다중 적층형 이제 MLB, 그러니까 이제 기판을 18단 이상 적층을 해서 고성능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메모리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전기적 이제 흐름이라든가 회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제 운영될 수 있게 이제 부품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이제 구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기판 관련돼서 납품을 하는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로 해서
수출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칩 자체의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수페타 시수에 직접적인 연계가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의 이제 TPU 쪽에서도 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TPU 이제 구글의 TPU 이제 제미나이 3.0이죠. 그 오픈 AI랑 이제 같이 좀 이제 소위 티격태격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결국 제미나이 쪽에서도 사람들의 이제 시선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충분히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런 기술력들이 결국 상호간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수페타 시수의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5년도 6월부터 납품되는 TPU 7세대향에 대한 이제 물량이 연초 계획 대비 2배 이상 이제 늘었다라고 이제 그런 수치적으로 이제 파악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판뿐만 아니라 기판에 이제 들어가는 CCL이라던가 유리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결국에 강력한 이제 쇼티지 이슈가 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부품 이슈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술 난이도가 높고 판매 단가 상승에 구조적으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판매 이제 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이수페타 시수의 이제 5% 지분 공시 이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 공시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공매도에 이제 가장 특화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오히려 이수페타 시스의 지분을 5% 이상 늘렸다. 지금 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조 정도가 되는데 5%면은 이제 상당한 금액이죠. 5천억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해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제 판단이 돼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인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걸 내가 접근해도 될까라는 걱정을 계속 바라봐만 보게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신고가 행진은 언제까지 갈까? 저도 너무 궁금한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TLB로도 기판의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신규 접근은 가능한 종목일까요? 저는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이거를 분할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죠. 워낙 이제 AI 랠리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정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더구나 그만큼 어떤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도 반영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AI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한 주가가 어느 정도 한 차례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급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 조금 조정 시대마다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진입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에 대해서 워낙에 좀 뜨겁게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흐름을 당만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보수적인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 조정 시대에 우리가 관심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쉽게 이제 꺼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에 대해서 물론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려감보다도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달려나가는 형상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을 좀 더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평선 자체가 워낙에 지금 21선 꾸준히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61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은기원의 가격 전략도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이제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AI 관련돼서 어쨌든 효성중공업도 이제 전력 관련돼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은 섹터로 이제 올라간 경향이 있었는데 200만 원 돌파 그리고 목표 이제 300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250만 원을 터치하고 현재 부진하네요. 이제 예,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돼서 저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처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AI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종목 자체가 무너져서 꺾였다,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수페타 지수도 같은 이제 흐름이 이어질 것임을 이제 어느 누구도 다 이제 예측할 수 네. 있는데 그런 흐름들은 사실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만 원 오늘 이제 흐름들을 좀 보시되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저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 분할로 더 접근하신다던가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선이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이브였죠. 실적 성장을 이끌 이 방탄소년단이 곧 완전체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한 달간의 조정기를 거친 상황인데 모멘텀 더 유효할지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드디어 컴백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하면은 정말 BTS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BTS 완전체 컴백 기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 대표 노이즈가 살짝 있긴 하지만 다들 그것보다는 빨리 방탄의 컴백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먼저 김진경 의원의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워낙에 이제 엔터사의 경우는 아티스트들의 활동, 아티스트의 내용들이 정말 민감하게 좀 작용되거든요. 근데 이 BTS의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또 긍정적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멤버들이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내년 3월 정도에 완전체로 좀 컴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컴백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월드 투어까지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쪽으로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이 BTS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가에는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에는 분기 이제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BTS가 만회할 것으로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호재로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외에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충분한 매출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도에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얼마만큼 또 반등을 시도해내줄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는 좀 아쉽게도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네.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이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저는 구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방탄도 있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븐틴, 엔하이픈 등 여러 IP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해진다면 30만 원 선 이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홍은기 의원 기다렸어요. 아니, 종목들이 너무너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부끄부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상남자시던데 먼저 한중 NCS를 한번 체크해 볼까 봐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28일에 가져오셨는데 수익률 15%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고점까지는 살짝 그래도 남아있는데 목표가 더 상향해 봐야겠죠? 네, 목표가 더 상향으로 네, 올려보고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순행식 ESS 부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로 삼성 SDI에 이제 70% 이상 이제 납품하는 이제 회사인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관련된 이제 양대 산맥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런 관련 순행식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납품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력은 당연히 검증됐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리튬 가격에 대해서 바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한중 이제 NCS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향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6,000원으로 해서 손절 이탈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익절가 4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아니,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근데 신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ST팜도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새 33% 낸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 오늘 또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지금은 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예, ST팜도 역시나 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관련돼서 계속 네, 모멘텀이 이제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고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 다들 이제 아실 거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CDMO 수요 자체도 급증이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주 자체들이 수급적으로도 이제 몰려지고 있고, 금일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진경 의원도 종목 이야기를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좀 테토녀라는 별명을 제가 좀 붙여드렸었는데, 아니, JW 중해제약 말씀해 주실 때는 사실 정말 시장에서 크게 관심 없던 종목이었거든요. 그새 좀 핫해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떡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분위기가 거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몰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는데 수급까지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흐름 보시면 이평선 자체가 21선으로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대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로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25,800원으로 좀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00원으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익절가 모두 다 올려주셨네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도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홍은기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예, 올릭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서운 종목인데요. 아, 네. 올릭스에서도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저는 우선 그 자가 전달형 RNAI에 대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RNA 간섭 기술은 이제 질병이나 이제 노화의 이제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을 원천 차단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약물로도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난치성 이제 그런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RNA 치료제는 복잡하고 독성 우려가 있는 이제 전달체가 필수적인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전달체 없이도 이제 목표 이제 세포 내에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범위한 이제 확장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모발 이런 이제 미용 쪽에 대해서도 이제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로레알 쪽이랑 이제 기술 계약을 맺은 것이 뉴스로 이제 금일 이제 성과가 나왔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액의 이제 10% 이상에 이제 해당되는 연구개발 마일스톤을 이제 취득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와봤고,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도 한 9월, 10월에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16만 원까지 조금 기다려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김진경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라든지 또 엔진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기계 부분에서 이 유럽 지역에 대한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지역의 금광 개발에 따른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형 장비 쪽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산용 제품의 고객사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방산 엔진 이 생산 능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사업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이제 K2 전차의 4차 양산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U자형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부근 목표가에 19,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 1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 인프라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8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